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안데스 소금, 히말라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염을 먹고 있죠. 히말라야 소금, 안데스 소금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암염을 먹고 있는데, 이 소금들은 어떻게 해서 그 산 속에, 산 꼭대기에 소금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서 이 암염이 도대체 어떤 소금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말라야 소금 하면 히말라야,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높은 산입니다. 8,000m가 넘는 고봉들이 쭉 있죠. 그 높은 지대에 소금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안데스 소금도 마찬가지다. 안데스 산맥에 소금이 있죠. 그 소금들도 막 수천 메다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게 결국은 바다에서 온 건데, 지금은 바다와 아무 상관이 없는 왜 산꼭대기에 소금이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은 이 대륙 이동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동.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 이 대륙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큰 땅덩어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3억 년쯤 전에, 4억 년쯤 전에 이 지구에 있는 육지의 모습이 이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는 거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은 여기, 북미 대륙은 여기, 그러니까 미국이 있는 북미 대륙, 남미 대륙은 여기, 아프리카는 여기, 인도는 여기, 남극은 여기, 호주는 여기, 이렇게 전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공룡들이 살았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겠죠. 이런 대륙이 점점 분리되고 이동을 해서 오늘날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 북미 대륙은 여기로, 남미는 여기로, 이거 유럽이 여기죠. 이게 아시아고, 아프리카, 남미, 북미, 이거는 남극, 호주, 이런 식으로 다 쪼개지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3억 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쪼개지고 붙여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바뀌기도 하고, 육지였던 곳이 바다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남미 대륙이, 우리가 안데스 산맥, 안데스 소금이 나는 지역은 안데스 산맥 여기 있죠. 이 남미 대륙 여기 아프리카 대륙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분리돼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태평양 쪽으로 이 큰 대륙이 밀고 가게 됩니다. 밀고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이게 밀고 가면서 여기 있던 땅을, 속에 있는 육지를, 바다를 밀고 가게 되면 육지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땅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쌓여가 이게 산맥이 형성되게 됩니다. 북미 대륙도 마찬가지. 이게 북미 대륙에 뭔 산맥이 있죠? 이게 로키 산맥이 있죠. 여기는 안데스 산맥이 있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 밀고 가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땅들이 점점 올라와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서 밀고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산맥이 생기면서 여기에 있던 바다였던 곳이 이 산맥의 꼭대기로 자꾸 밀려 올라오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던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육지, 이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거치면서 이 산에 쉽게 말하면 소금 호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소금 호수를 이루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증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던 물이 다 증발하게 되면 소금만이 남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지각 변동에서 땅속에 또 묻히기도 하고, 또 드러나기도 하고, 아예 안 묻히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암염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인도 대륙판이 있습니다. 인도 대륙판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이쪽에 있던 애가 인도는 이게 인도 대륙이죠.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면서 밀고 올라가는 거죠. 밀고. 그럼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땅이 솟아오르게 되겠죠. 이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 됩니다. 그래서 밀고 올라가니까 이 속에 있는 거는 티벳 고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있던 바다가 있었겠죠. 이 바닷물은 또 물이 증발이 되면서 소금이 만들어지고 이게 묻혀서 오늘날의 히말라야에 있는 암염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산맥, 대형 산맥, 습곡 산맥이라는 산맥은 바로 이 대륙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남미판이 일로 이동하면서 산맥이 되고 북미판도 일로 이동하면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여기에 있던 이 인도 대륙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기 있는 알프스 산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판들이 이동하면서 밀어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전 세계는 기본적으로 한 12개인가 정도의 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이 이렇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판인데 이게 또 쪼개집니다. 이게 남미판이 쪼개지고 북미판도 쪼개지고 뭐 이렇게 몇 개 쪼개지면서 작은 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크게는 이렇게 판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이해를 이제 좀 하셨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죠. 중국이 이렇게 있고 일본.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황해, 서해가 되겠고 이게 동해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쪽에도 보면 이게 작은 해협이에요. 이게 대마도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 산림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지각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이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일본은 산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 이동하게 되면 이게 다 막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미래에 몇만 년, 몇백만 년 후에는. 그럼 이게 이제 호수가 돼버린다는 거죠. 예? 호수가 돼서 이게 물이 증발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소금이 남겠죠. 우리 동해 바다는 평균 깊이가 한 2,000m 정도 돼요. 그러면은 소금이 3.4% 있다고 치면은 한 60m 정도의 두께의 소금이 쌓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증발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밀려 돌아가고 이런 과정에서 묻히게 되면 암염이 되겠죠. 근데 이런 과정이 문제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이렇게 증발돼서 소금이 만들어지고 그냥 딱 묻히면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이런 과정이 아니겠죠. 이게 기간이 수백만 년이 걸리다 보니까 소금이 만들어지다가 비가 오기도 하고 또 홍수가 나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또 화산이 폭발해서 묻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다 보니까 이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어떤 데 홍수가 나서 진흙층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죠? 홍수가 나면은 진흙이 확 밀려와가지고 층이 하나 쌓이고 이런 식으로 나이테처럼 암염은 대부분 이렇게 나이테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각 변동에서 성분이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NaCl이 소금이 거의 한 99%대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데는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무지 많은 소금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각 변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염도 물론 이제 NaCl이 중심인 암염이 대부분인데 이런 성분들이 지역마다 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그 핸드폰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제일 중요한 금속이 뭐냐면 일종의 리튬이에요. 리튬 전지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 리튬이라는 금속은 전 세계는 아주 희귀해요. 한 곳에 많이 매장되어 있질 않아요. 소량씩 묻혀 있다가. 그리고 전 세계를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전 세계 합친 양만큼의 리튬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이 안데스 산맥에 소금 호수들이 있는데 이 소금 호수에 리튬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 원래 희귀해가지고 한 곳에 모여있지 않은 애들인데 이 소금 호수에 비해 안데스 리튬이 엄청나게 많이 묻혀요. 우리나라 포스코 이런 데도 내려가고 채굴권을 달라고 막 사정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리튬이 뭐냐면 이게 원래 바닷물 속에 있던 애들인데
이게 농축되는 과정에서 모여있게 되는 거예요. 소금 호수인데 여기에 물이 있는데, 호수니까 물이 있죠. 이 물 속에 리튬이 엄청나게 많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뽑아내서 이제 전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개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특정 성분이 이 호수에 모여있는 상황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소금의 성분들을 결정하는 부분은 어떤 지각 변동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정에서는 이 소금의 성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은 NaC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유럽의 이 북미 대륙에 이제 여기에도 이 소금의 암염이 무지 많이 나요.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이나 러시아나 폴란드나 이런 데서 암염을 엄청나게 많이 캐서 그걸 가지고 제품화를 해서 먹고 사는데, 여기는 그냥 암염을 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게 다 방법이, 캐는 방법이 옛날에 땅속에 가서 광산을 이렇게 캐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칸에 광산이라 그러면은 여기다 파이프로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물을 쏴 넣어요. 물. 그래서 물이 일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소금이 물에 녹아서 나올 거예요. 농축수가. 이 농축수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끓여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요. 이 독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소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가서 캐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안 거치고 여기는 파이프를 박아서 고압에 물을 쏴가지고 이렇게 나온 농축수를 가지고 속을 만드는 데도 많이 있어요. 대형 공장도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암염을 캐서 이렇게 하면 식용을 안 해요. 식용은 안 하고, 식용을 하는 부분은 다 대부분은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서 내고 소금을 만든다.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 이 어떤 지각 변동을 거칠지 모르잖아요. 여기다 보면 흙도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핑크색이라든가 이렇게 붉은색이 나는 이유는 이 철분이 많은 지역에 묻혔을 때 그래요. 철이 녹이 쓸면은, 물을 녹이 쓸면 이렇게 붉은색을 띠죠. 그래서 그런 색을 띈다. 그러니까 지각에 어떤 흙이 묻혔냐에 따라서 소금은 성분, 암염은 성분도 다 다르고 색깔도 모양도 다 달라요. 그게 바로 어쨌든 이 과정이 이 대륙 이동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그것도 진짜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이나 폴란드 이런 데는 이 암염이 대단한 중심적인 산업이 되고 있고, 네팔 이런 데서 암염 이런 걸 캐가지고 산업도 있고, 안데스 같은 경우는 리튬이 모여있는, 소금 호수에 모여있는 리튬이 국가의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염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이번 시간에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은 암염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암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